안녕하세요. 무협 전문 채널 위소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잡담을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무공이나 인물, 소설 분석을 집중적으로 쓰게 되면서 저 스스로는 거의 확실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 사안인데요. 바로 김용 무협 소설의 무공 수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마치 이 비트코인 그래프 같이요. 김용 무협 소설 중 가장 앞선 시대를 다루는 것은 바로 무공이란 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월녀검이라는 소설인데요. 월녀검법을 창시한 아청이 범녀를 사랑하게 되고 범녀가 절세의 미인 서시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를 죽이기 위해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모에 경탄하며 사라지지요. 그러나 그녀에게 펼친 검기에 서시는 하트어택을 당하게 되고 이후 가슴이 아픈 병이 생긴 서시가 아플 때마다 인상을 찡그리자 서시봉심이라는 고사를 남겼다는 결말을 남기죠. 그런데 소설 사조영웅전에서 강남 7개의 막내 한소영을 소개할 때 이 월녀검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설명해주게 되는데요. 당나라 말기 함형주라는 검술의 명인이 월녀검법을 보완해 강호에 널리 알리게 되었고 한소영이 이 월녀검을 연마하여 월녀검이라는 벼로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소영의 수준은 강남 7개 중 가장 약하죠. 그렇기에 원숭이와 놀면서 이 검법을 창안하게 된 아총의 무공 수준은 그리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무공의 틀이 잡힌 것은 남북조 시기 소림사를 발타선사가 창건하고 이후 달마대사가 소림에 무공을 보급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 소설을 기준으로 최장편에 속하며 또 무공의 절정을 이르는 시기는 바로 천룡팔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가 길어지겠네요. 이 천룡팔부를 통해서 무공이 소실되거나 격화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김용 소설의 무공 수준이 시대가 지날수록 낮아진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량지의 격하입니다. 일량지는 아시다시피 대리단시의 가전절기인데요. 그런데 천룡팔부에서는 육맥신검이라는 대리단시의 최종병기인 가전절기가 등장합니다. 소설 초반에는 금강지와 더불어 지공의 양대 산맥으로 통한다고 나오지만 모용박과 구마지의 대화를 통해 육맥신검만이 오로지 구마지의 화염도와 맞설 수 있는 무공이며 일량지는 수연을 해봐야 결국 운경을 완만히 해야 하는 반면 화염도는 생각과 동시에 이르는 도 높은 경지라 평하며 일량지를 평가절하해버립니다. 물론 구마지는 수연자의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겸양하지만 한 단계 격화된 것은 사실이죠. 두 번째는 항용 18장의 수정입니다. 일량지가 격화된 것을 의식해서일까요? 신수 개정판에서 소봉의 항용장은 18장이 아닌 28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낭환옥동의 개방의 타구봉법은 있으나 항용 28장은 없죠. 또한 소봉이 자신의 절기로 줄곧 항용 28장을 사용하거나 가끔 소림 72절기를 사용하지 타구봉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소봉이 허죽에게 항용 28장과 타구봉법을 전수할 때 허죽은 타구봉법을 어렵지 않게 익히지만 항용 28장만은 그 오묘함을 어려워하며 제대로 18장밖에 익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조영웅전과 신주협녀에서는 홍칠공이 항용 18장보다 타구봉법을 자신의 숨겨놓은 필살기로 여겨 화산대회까지 제대로 그 위력을 보여주지 않았죠. 세 번째는 북명신공입니다. 북명신공은 이전에도 다루었듯이 상대의 내공을 흡수하는 무공입니다. 그런데 이를 북해에 비유하며 바닷물은 아무리 물이 그 안에 흐른다고 하여도 여전히 바다라는 원리로 북명신공을 설명하며 이 북명신공은 큰 부작용 없이 흡수한 내공을 조화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흡수한 내공을 수연하게 해주는 상승의 내공 수련법이자 보법인 능파미보로 단예는 청고의 드문 내공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북명신공은 선술의 효능도 있어 장수와 동안의 효과를 주기도 하는 미친 무공입니다. 사기 무공이죠. 그런데 이 북명신공에 대해 파생된 흡성대법은 흡입한 진기를 흡부여버리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즉 흡수하게 되면 자신의 내공으로 그 흡수한 내공을 억눌러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부작용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이 큰 흡성대법을 익힌 이마행은
소호강호 시대의 최고의 무림 고수 중 한 명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남송시대로 넘어와 영문의 무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첫 번째는 일량지입니다. 천하호절 남제 단지응은 일량지만으로 절정고수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서독 구양봉의 절기인 한마공은 이 일량지의 상극이죠. 수연자의 공력에 따라 무공의 위력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도 있지만 육맥신검이나 화염도 더 넓게 나아가서는 참합지까지 과거에 존재했던 무공들이 일량지보다 더 상위의 무공들입니다. 두 번째는 항룡 18장입니다. 홍칠공과 곽정의 절기인 항룡 18장은 사조여웅전에서 설명하는 것이나 천룡팔부에서 설명하는 것이나 힘을 남겨두는 것, 역경을 바탕으로 한 오묘한 무공이라는 점은 비슷합니다만 홍칠공의 항룡 18장보다 타고봉법을 더 필살의 무공으로 대우하고 구양봉과 홍칠공의 최후의 대결에서는 양가의 발언으로 초식 대결이 아닌 실전이었다면 홍칠공의 승리였을 것이라며 홍칠공의 손을 들어주었을 정도로 대단한 무공으로 표현됩니다. 천룡팔부에서는 타구봉법이 낭한옥동에 수집되어 있고 항룡 28장은 제외되는 배우에 비해 역전된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이 항룡 18장이 시대가 지날수록 그 장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의천도용기의 개방방주 사화용은 그것만으로도 강호의 인류 고수로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화용도 12장을 익히다 내력이 부족하여 주와 인마에 걸렸다고 하니 무궁의 수준이 실전되면서 확실하게 떨어진다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번에 이야기해볼 부분은 역근경입니다. 소호강호에서 가장 최고의 내공을 수행한 이를 말해보자면 역시 소림의 방증대사일 것입니다. 이 역근경은 어떠한 부작용도 없으며 뼈와 근육을 전이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내상을 통제할 수 있는 내공신법으로 대단한 무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녹정기 시대에 들어서는 소림승이라면 모두 익히는 상승 내공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소림에서 평생 무공을 익힌 최고수인 진간을 철건문의 귀신수나 군안, 신룡교의 홍안통과 비교해본다면 소호강호에서 홀로 역근경을 익혀 최고수로 대우를 받는 방증과 다르게 너무 흔해지고 처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천룡팔부에서 유탄지가 익힌 무공이 처음에는 역근경이었지만 마지막 개정판에서는 인도의 요가인 신족경으로 변경되며 삭제되었죠. 역근경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 녹정기 시대로 들어와서는 확실히 낮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공의 태화와 실전 변화에 맞추어서 무공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잡담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무공 수준이 낮아지는가에 관한 잡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